평 라디오 웨이브 평 전파사 안녕하세요. 은평전파사 핑크킨입니다. 아이고, 불광천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불광천길을 걸을 때마다 콧노래도 나오고 기분도 싱숭생숭한 것이 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맞나 봅니다. 아, 기쁜 소식 한 가지 더. 오늘은 우리 은평전파사의 다른 선생님들과 풍성한 소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살짝 엿봤는데요. 유익한 소식들을 아주 많이 그득그득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손님으로 영유아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아주 그냥 꽉 잡고 계신 소피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핑크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뭐 물론 매달 인사드리고 있어서 잘 네네. 지내는 거 알고 계신데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봄을 만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4월 달에 알아두면 좋을 영유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오셨다고요? 네,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 중고등, 청년들에게 모두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역시 꽉 잡고 계신 소문이 많나 봐요. 청년들에게까지 유익한 정보들을. 우리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소식을 전해주신다죠? 네, 새학기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도움을 준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새학기는 맞이했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네요. 맞벌이 가정에는 방과 후 돌봄이 아주 절실한데요. 그럼요.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쉼, 놀이, 교육 공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이 마을 안에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쉼, 놀이, 교육 공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이 생겨났습니다. 학교에서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 정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상시 돌봄과 학부모 긴급 상황, 학교 휴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네, 너무 네. 반갑게도 네, 좋습니다. 센터장, 돌봄 교사 등 2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요. 돌봄은 물론 다양한 놀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또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랑 협업해서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배움 PBL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콘텐츠를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요. 우리 동네 키움 포털 i서울.go.kr/i케어에서 할 수 있고요. 이용 요금은 프로그램비, 간식비 등을 포함해서 월 5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아, 5만 원 월. 네. 주가 아니라 월이요? 네. 네. 엄청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용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구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요. 지난해 은평 1에서 4, 5점, 또 올해는 은평 5에서 8, 5점을 개소했고요. 5월에는 9, 5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진간동에 위치해 있는 은평 1호점은 전국 유일한 장애 아동 전용 센터고요. 네. 은평 8호점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또 토요일에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융합형 센터라고 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그럼 동별로 여러 개의 개소가 있나 봐요. 네네. 그럼 그것도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야죠, 선생님. 네, 제가 네.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역시.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은평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평 1호점은요. 진관동에 있습니다. 장애 아동 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그곳은 통일로 1045 주소고요. 전화번호는 02-6952-1045번입니다. 네. 또 은평 2호점은 가련 2동에 위치해 있고요. 연서로 25길 22고요. 전화번호는 02-357-6751입니다. 은평 3호점은 응암 2동 백년산로 38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35-4669입니다. 네. 은평 4호점은 역촌동에 진흥로
7나길 12-5 2층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70-5001-1674번이고요. 네. 은평 5호점은 진관동 진관 4로 78-1 상림마을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전화번호는 02-356-6695번입니다. 은평 6호점은 녹번동 녹번로 7길 36 녹번 경로당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88-5065고요. 네. 은평 7호점은 구산동 서운흥로 17길 19-1 1에서 2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88-4254입니다. 네. 은평 8호점은 불광 2동 연서로 40길 2 1에서 2층 사용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02-6953-2148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은평 9호점은 5월에 개소 예정인데요. 신사 2동 가좌로 11길 7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자세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전체적인 문의는요. 가족 정책과 02-351-6246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평상시에 꼼꼼하신 모습대로 아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네, 자 다음 소식은 은평구청 은평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어려워요. 네, 소식인데요. 제8회 은평대전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죠? 네네. 네,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모집 기간은요. 4월 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모집 대상은 은평구 출신 거주 대학생, 전공 멘토링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휴학생도요? 네, 대학원생,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네. 활동 기간은요. 4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하고요. 내용이 있어요. 활동 내용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멘토 조별 교육,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전공 강연, 전공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은평 진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네.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이메일 주소는요. 네. epdreamagit@daum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고. 자, 대학생 선배들이 진로 멘토가 되어준다면 아주 더욱 실감이 나겠네요. 네. 엄마들이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멘토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특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물론. 친구들에게는 어떤? 네, 있습니다. 활동 네. 특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네, 봉사 시간 부여를 해주고요. 네. 네,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네. 또 우수 멘토 표창장 수여, 또 3년 참여하는 한 친구들은 구청장상 수여 등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더 자세한 문의를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은평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070-7113-499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 기자단이 안다미로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안다미로가 벌써 8기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것도 네. 자세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 기자단 안다미로 8기 대학생 멘토 모집입니다. 네, 모집 기간은 4월 9일까지고요. 요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모집 대상은 청소년 기자 단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특히 언론정보학과의 재학생인 친구들은 좀 더 대우가 좋다고 합니다. 우대. 네. 우대해 준다네요. 네. 네. 네, 활동 기간은 4에서 12월이고요. 네. 활동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기자 실무 교육, 취재 활동, 기사문 작성, 신문 편집 및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친구들에게도 또 특전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활동 특전을 또 있습니다. 봉사 시간 부여는 당연하고요. 네, 또 네. 수료증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다시 지원한 방법은 네. 조금 전에랑 비슷하거든요. 같은 방식인데요. 은평진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메일 주소 말씀드릴게요. epdreamagit@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070-7113-4996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벌써 마지막 소식이에요, 선생님. 네. 어떤 소식이죠? 마지막 소식은?
청년 취업 준비생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너무 당황하고 곤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반갑게도 네. 비대면 VR 면접장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참 많아요. 네.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 대상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이용 시간은 평일 10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용 장소는 서울 청년센터 은평 5랑 통일로 67길 9에 있습니다. 네. 건물 이름이 주주배 A동이라고 하네요. 네네. 네, 이용 방법은 은평 5랑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주소를 읽어드릴게요. COMEORANG로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역시 같은 주소로 하시면 되고 사전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오랑인가 봐요. 네네. 읽어보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운영 시설은 화상캠, 노트북, 조명 등 비대면 면접장으로 되어 있고요. VR 모의 면접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 청년센터 은평 5랑 02-351-37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유익한 소식을 선생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숨가쁘게 전하느라 우리 소피아님하고 우리 근황 얘기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저도 오늘의 주제에 맞게 굉장히 좀 이익을 보며 유익한 정보로 잘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오전에만 일을 하는 반워킹맘인데요. 네. 네, 저희 큰애가 온라인 교육을 하는 날이 더 많아요. 주 네. 2회만 학교를 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출근 전에 항상 점심을 준비해놓고 가는데 네. 그게 사실 큰 일은 아니지만 좀 버거웠거든요. 아니요, 밥 해먹이는 게 그렇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도 감사히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도 신청을 받아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네. 소식이에요, 네, 선생님. 네, 진관동에 네. 있는 학교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은평구에 있는 학교들도 차츰 그렇게 진행이 차츰이 되고 아니라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볍게 보내고 네,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반가운 얼굴 정말 반가웠고요. 음. 또 다음 달에도 선생님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은평구에 또 시 낭송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은평 전파사에도 시를 낭송해 주시는 시인이자 낭송가이신 박세실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핑크키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들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벚꽃 명소가 된 불광천을 네.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네, 아주 요즘이 너무 잔인해요. 밖은 너무 아름다운데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돌아다닐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코로나19 때문인데요. 네네. 그에 관련하여 우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하여 아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고요, 선생님? 네네. 그 예방 접종에 관해서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안심하고 접종하시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은평구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이 어떤지를 좀 알려주세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그 접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저희 은평구민의 18세 이상부터예요. 네, 42만 명을 접종 완료로 해서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그 접종 계획 및 백신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또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서 접종 센터,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접종 등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선생님? 은평보건소에 네. 그 대표 전화 마시고요. 네. 그 접종팀이라고 있습니다. 아, 접종팀이 신설이 됐군요. 네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02-351-8208
여기로 전화하시면 네. 기타 궁금한 사항부터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까지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접종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누가 맞게 되는 거죠? 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네. 단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은 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 전체적으로는 은평구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선생님 대상별로 접종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게 또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분기별로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 네. 그다음에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의 입소 종사자, 네.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고위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네. 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으로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이 1분기 접종 대상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응대하시는 분들이 1분기에 그 대상자가 되겠네요. 그럼 네네. 2분기의 대상자는 어떻게 네, 될까요? 2분기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의 입소 종사자입니다. 네. 또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또 학교 및 돌봄 공간 종사자, 네. 또 64세 이하의 만성 질환자와 네.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 등이 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되죠?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 성인 18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아, 그러면 3분기는 대다수의 인원들이 대부분 맞게 되는 시기인가 봐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4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저희 2차 접종자분들이 해당되시고요. 네. 또 그동안의 미접종자나 또 재접종자가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차에 접종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제 뭐 재접종자들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대상별의 그 접종 일정이 그 백신이 수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그럼 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궁금한 게 좀 많아졌어요. 들을수록 네네. 그냥 질문을 그냥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 속의 코너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2021년 현재 네. 국내에서는 2가지 종류의 코로나 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그 전달체 백신과요. 네. 또 화이자사의 핵산 백신이 있습니다. 네. 2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네. 접종 횟수는 2개 다 2회를 하게 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접종 간격이 10에서 12주가 됩니다. 네. 한 3개월 뒤에 한 번 더 접종을 그러네요. 하셔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화이자사는 그 접종 간격이 21일이에요. 그러네요. 3주.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의 종류만 여쭤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또 백신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을 때 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네, 또 임신부와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결과가 네. 안 나왔죠. 네네. 네, 그럼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그 발생이 가능한 이상 반응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게 나타나면 나 이게 당연히 예방 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그렇군요. 또 부기도 있고 또 발작 등이 있으며 전신 반응으로는 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네.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져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 이제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한 네네. 이틀 정도는 휴가를 낼 수 있는 코로나 백신 휴가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물게 또 나타나는 증세가 쇼크, 호흡 곤란, 음. 또 의식 소실, 입술이나 입안의 부종등이
가끔 뭐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엔 코로나19에 또 걸릴 수 있나요, 선생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은요. 네. 생백신이 아니에요. 아, 생백신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네. 전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또 예방 접종 후에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에도 전혀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증상이 발생이 된다면 그 예방 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네. 또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되었던 것이거나 네. 이런 상황으로 보시고요. 네. 선별 진료소에 빠르게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요거는 좀 아주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주의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네.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간은 음. 접종 기간에 머무러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관찰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접종 후에 3일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네. 고열이 있거나 또 평소와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또 귀가 위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이렇게 관찰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접종 부위를 청결히 유지도 하셔야 되고 네. 특히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 후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어떤 증상이 발생이 됐을 때 네.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받고 3일간은 나의 자신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는 빠르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게 어디서 접종하는지 개인별 또 접종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은평구 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위치는 녹번로 16이고요. 네,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 기간은 4월에 예정인데 4월서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것도 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언제든지 운영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 가능. 가능성이 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유탁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병원에 이제 현장 점검이 실시가 되면 네. 또 계약 체결이 되겠죠. 네. 그럼 역시 이것도 4월부터 11월까지 예정이고요. 네. 언제나 또 변동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야겠습니다. 네네.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개인별로 접종 시기 때 네. 문자가 옵니다. 그렇죠. 안내를 받아야 되죠. 네네. 행정안전부에 국민비서 서비스라는 네.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니까 그거 보시고 네.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관련한 아주 자세한 소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떠도는 거짓 뉴스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은 불안했던 마음이 싹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은 소식 많이 다 전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도 뵐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접종하셔서 우리 모두 코로나19 퇴치하고 마스크 확 집어 던져버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정말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세요. 계세요. 네. 다음은 우리 은평구 안에 훈훈한 소식을 들고 찾아와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권용욱 시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핑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합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꽃들이 반겨줘서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뵙는 분들마다 뭐 인사말이 꽃이노 벚꽃이며 뭐 이런 꽃얘기 개나리가 폈네 꽃얘기를 빼고는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젯밤에 불광천에 나가서 네. 벚꽃하고 그 예쁜 다리들 네. 동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네, 역시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은평전파사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방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라디오 극장도 있고 혹은 동화 읽어주기도 있고 정보 전달 등등 우리 권용욱 선생님께서는 시를 낭송해 주시는 혹은 또 시를 스스로 쓰시는 시인이신데 훌륭하신 목소리가 제가 가끔 너무 부럽더라고요. 선생님 오늘은
그 훌륭하신 목소리로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아유, 칭찬해 주시니 너무 아주 감사하네요. 네. 네. 우리 구의 훈훈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날로 수색동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청국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 청국장은요, 제가 1년 365일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아우, 저도 그래요. 예, 관심이 아주 확 가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영양 만점 맛도 좋은 청국장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훈훈한 정과 정성을 담다라는 제목 아래 수색동 물빛마을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청국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지난 3월 초 물빛마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물빛마을 청국장에서 손수 담은 청국장 50팩을 마을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어요. 50팩이요? 네, 우와. 많죠. 네. 은평구 마을 기업 1호인 물빛마을 청국장은 협의체 정진국 위원이 운영 중인 곳으로 볏짚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청국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청국장을 만들 때 사용된 국내산 콩은 협의체의 김동현 위원이 기부했어요. 네. 콩을 씻어 불리고 삶아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은 정진국 위원의 손을 거쳤으며 네. 완성된 청국장은 협의체 위원과 수색동 부녀 회원들이 힘을 모아 정성스레 포장했다고 합니다. 네. 청국장은 홀몸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정신건강 취약 가구 등 지역 내 소외계층 50가구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네. 물빛마을 청국장은 앞으로도 수색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연 1회 이상 저소득 및 후외계층에 직접 담은 청국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문의 수색동 주민센터 02-351-5434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아주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핑크님 좀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네. 은평구가 사랑한 시인 하면 누구일까요? 선생님,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은평구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 제가 사실 시를 안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아주 좋아하는 문학 소녀에서 지금은 중년 아줌마가 됐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느낌 있었어요. 네. 네, 질문이 너무 광범위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사랑하는 시인 네. 윤동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인 윤동주. 네. 잠깐만요, 선생님. 아까는 제가 좀 너무 당황해서 그 질문에 답을 못 맞췄지만 왜 그 시인 윤동주인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뭐 이유를 들자면 숭실 중고등학교가 은평구에 있잖아요. 네. 물론 윤동주 시인이 숭실학교에 다닐 때는 숭실고등학교가 평양에 있을 때지만 윤동주 시인이 숭실에 잠깐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역시 아시는군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현재는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숭실중학교 인근인 신사근린공원 내 윤동주 문학도서관이 2018년도 6월에 개관하였었죠. 네, 맞아요. 네, 이 도서관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이 되었어요. 네. 그리하여 도서관의 명칭도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새로운 길이 이 도서관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시의 제목 새로운 길이 이 도서관의 이름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낭송해 주시는 건 어때요? 선생님 목소리도 멋지신데. 네, 제가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요, 선생님. 네. 그럼 시를 낭송하시기 전에 네. 작별 인사 먼저 부탁드리고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예, 오늘 저기 봄꽃들과 함께 네.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셔서 많은 대화를 하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네.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꼭 마스크 끼시고. 네. 오늘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 준비해 오신 권용옥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선생님. 네. 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권용옥 선생님의 낭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기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권용옥 선생님의 목소리로 낭송해 주신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같이 들으셨습니다. 새로운 길의 윤동주 시에서 길은 즉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삶의 길은 때때로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 아주 많지만 그러한 고난, 역경, 힘듦을 인내하고 견디며 인생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뜻을 새로운 길 윤동주 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역경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불광천에 핀 벚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봄은 오고 꽃몽우리는 활짝 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평전파사가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도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핑크킨이었습니다.